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낙찰과 폐찰은 항상 종이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먹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자기가 원했던 물건을 사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경매 투자에 있어서 꼭 입찰해서 낙찰 받았으면 하는 물건을 떨쳤을 때 그 아쉬움을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폐찰은 낙찰처럼 단순히 폐찰로만 폐찰을 받아들이게 되면 감정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현장 분위기를 보고 왔다라든지 내가 원했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배우러 왔다라는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꽤 많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부동산 폐찰은 낙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신이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럼 폐찰한 물건에서는 무엇을 꼽고 어떤 생각으로 그 물건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보통 책으로 배우신 분들이 자신이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책을 보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건 실제로 경매 법정에 가서 폐찰이 됐든 낙찰이 됐든 그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주는 느낌,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 물건에 대한 그런 욕망,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단순히 이것을 배웠다,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되죠. 또 낙찰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낙찰에만 포커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낙찰 이후에 대한 절차를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경매 법정에 가면 저 사람은 낙찰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절차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곧바로 이제까지 배운 거, 이제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실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폐찰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 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하죠. 단순히 부동산 경매에서 폐찰은 아쉬움만 남는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많은 폐찰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폐찰을 많이 한 사람들의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을 현장감이라고 하는데, 폐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 현장감을 낙찰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폐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경매에서 폐찰을 하게 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 물건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추적 관찰은 자신이 꼭 되었으면 하는 그 물건의 추적 관찰이어야 하고, 자신은 법적인 절차에 더 우위를 두었으나 그 사람은 더 협상력에 우위를 뒀기 때문에 협상력을 더 배워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는 전혀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새롭게 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죠. 이런 추적 관찰이 단순히 내가 폐찰했는데 왜 그것들을 해야 하지? 이렇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제로 실습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굉장히 큰 유용한 정보죠. 보통 낙찰 가격에 대해서 저 정도 쓰면 나는 힘들었다, 나는 저 정도까지는 쓸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데, 과연 낙찰받은 사람은 왜 저 가격을 썼을 것이며 저 가격을 써도 충분히 수익을 뽑을 수 있다라고 보면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최대치를 쓴 것인지, 아니면 되면 되고 말면 만다라는 그런 심장으로 입찰을 한 것인지, 낙찰 가격에 대한 복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높게 썼으니까 저 사람이 낙찰됐고 나는 폐찰했다. 단순히 이 관점에서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더라도 금액만 가지고 다툴 뿐이에요. 저 사람은 무엇을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저 가격을 썼고, 나는 저 부분을 좀 낮게 받기 때문에 나는 이 가격을 써서 떨어졌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떨어진 것이 훨씬 더 잘 됐을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보통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요, 감정 금액을 훨씬 넘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을 현장 분위기에 휩싸여서 높게 쓰고 후회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오버슈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오버슈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이 커서 낮게 쓴 것인지, 그거에 대한 복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낙찰 가격에 대한 복기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야 다음번에 떨어져더라도 후회가 없고, 그 다음번에 낙찰을 받더라도
내가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치 창출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나올 정도 되면 시장에서 가치가 상당히 내쳐진 물건인데, 이런 물건을 어떻게 가치를 살리고 어떻게 가격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이런 것은 본인이 입찰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추적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폐찰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니까요. 100번을 떨어지면 101번째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1번째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붙었을 경우에는 100번까지에 떨어졌던 그 경험력을 오스란히 낙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떨어졌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101번째, 110번째를 떨어져도 대여섯 번 떨어진 거나 똑같은 의미로 흘러간다는 거죠. 입찰 가격에 대한 것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입찰 가격에서 현장 분위기, 시세, 그리고 물건의 가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요소를 담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것들을 폐찰에서 배워야 돼요. 아쉬움만 달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폐찰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폐찰을 극복하고 낙찰자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 관찰을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음 경매 입찰의 판도가 달라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경매 폐찰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폐찰에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특히 초보자라면 폐찰을 통해서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부동산 경매 폐찰은 낙찰자의 부동산 물건 처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